김용민의 정치 쇼 2부입니다. 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그 야광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형광색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아, 제가 지금 형광색이라고 했습니까? 야광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방송을 맨정신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불빛 꺼진 데 가면 보입니까? 그 안 보여요. 형광색은? 그 새벽 방송한다고 네. 나름대로 이제 새벽을 밝히는 왔다 뭐 갔다 하다가 차에 받칠까 봐. 안전을 위해서 네. 자부책이군요. 예. 그 뒤에다가 고현준의 그 뉴스 브리핑 보고 받는다고 하더니 예. 안 박았어요? 그러게요. 예. 그것도 다 돈이에요. 삼각형, 주황색, 형광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고현준의 프로그램이 야, 진짜 한 달 전까지 본인이 하던 프로그램 제목을 김용민의 제목도 시사 직접 짓지 않으셨어요? 뉴스 아니 브리핑? 나는 안 졌습니다. 이거 정말 까먹으신 거예요. 까먹었어요. 왜? 예. 고현준이 맞는 순간부터 아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진실된 표정이 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 네. 잘 아실 겁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네, 그렇습니다. 정치쇼라고 답하라고 이런 얘기죠.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자, 김용민의 정치쇼 뉴스 함께하고 브리핑을 있습니다. 예, 함께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자, 고현준 평론가가 준비하셨군요. 예, 서울시장 선거전이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그 대진표가 나왔어요. 네, 대진표가 예. 나왔고 특히 어제는 그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예비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선거 사무소도 예. 그 여의도 그 당사 안에다가 마련을 했다고요.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본인의 어떤 서민 이미지를 내세우겠다 이건데 네.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당 중앙에서 네. 이게 지방선거로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전국의 어떤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당의 본진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끄집어내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예. 네. 근데 자유한국당 당사가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어디 있어요?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여의도에 있는 거 말고는 모르잖아요. 네. 어느 그렇죠. 빌딩에 있는지. 예. 빌딩 이름은 그것도 뭐죠? 여의도에 있는 빌딩 이름 알면 예. 대단한 거죠. 예. 서여의도에 있죠. 예, 또 예. 대구탕 잘하는 집 앞에. 예. 네. 그러니까 대구네요, 이제 대구. 그게 바로 김문수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당사 안에 캠프를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본인이 그 선거 캠프를 당사 안에 둠으로써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네. 세상에 과시하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을 안 어떤 두고 맥락에서 있다는 거. 예. 알아야 하는지 이걸 일반 그렇죠. 시민들은 잘 저는 모른단 그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예. 출마 선언할 때 제일 눈에 띈 게 예. 자기가 76년에 네. 국가기술 자격증을 땄다. 그게 네. 환경관리기사. 2급 상당히 어려운 자격증이다. 네. 그래서 네. 그것 미세먼지를 본인이 없애겠다. 저감하겠다. 76년 면허. 예, 예. 예. 76년 면허로 했는데 그 미세먼지 없앤다는 그 방식이 예. 바닥에 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76년 면허를 얘기한 겁니다. 76년 방식일 수 있죠. 그걸 이미 지금 하고 있죠. 서울시도 예. 일부 하고 있고 예. 일단 대구에서 많이 하고 있죠. 대구에서. 그러니까 대구 얘기를 하면서 예. 대구에서는 물을 뿌려서 그 열도 내리고 그 열을 내리면서 바닥이 청소화돼서 지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도 줄이고 냉각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기술이네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 량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거에 비하면 진짜 조적지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예. 그 청소가 되겠느냐 예. 뭐 이런 거죠. 예, 물 뿌리는 것도 나름 입증된 그런 뭐 방법이라고 하니까. 아니 미세먼지를 예.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서울시장이 되죠. 그게 힘드니까 이런 얘기라도 하는데 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예. 물 뿌리는 비용도 게 천문학적으로 든대요. 이게 사실 미세먼지고 예. 대기에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에 물 뿌리는 것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또 시각도 있고요. 예.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테니까 네.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겠죠.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면서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인데 아는 척하고 있는 이런 고현준 평론가. 근데 지표면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긴 심하죠. 근데 다만 이제 도로면에 있는 걸 물 뿌려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아주 일부에만 하고 있어요. 돈 근데 문제 그것도 때문에. 나름대로 예.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그런 안 시각도 하는 있습니다.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근데 예, 돈이 예. 많이 든다는 게 문제죠. 예.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물 들죠. 뿌리는 게? 물을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별로 안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 많이 드는군요. 네. 그물 뿌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여름에 열을 내리는 그 때나 좀 많이 쓰는 거죠. 사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미세먼지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아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정책 아젠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자, 이 김문수 지사의 첫 번째 행보를 보니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반대 1인 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목소리들이 야권에서 뭐 아주 대단하죠 지금.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시위를 금감원 앞에서 했어요. 네. 예. 그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민 운동가를 이 금감원장에 앉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가 뭐 운동권 출신이나 사회운동 출신들을 그 주요 자리에 넣으면서 일종의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예.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의 문제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면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첫 행보. 그렇죠. 그리고 뭐 현충원 참배도 하긴 했습니다. 참배하면서 박명록에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 짓겠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눈에 띄던데요. 네. 건국 70주년 그리고 4월 12일 김문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건국 70주년이면은 이제 1948년에 8년에 건국 예. 시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국절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김문수 지사의 어떤 이념이나 성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일관되네요. 예, 입장들이.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본인이 학생운동도 하고 예. 노동운동도 하고 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네. 당에 이제 입당한 게 24년 됐다. 예, 예.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난 여기로 왔다. 이런 예.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뭐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위해서는 할 수 있죠.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고요. 저는 예. 금감원의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게 당사하고 가까워서 네. 가기 좋아서 바로 서해도에 같이 있잖아요. 길 하나만 건너면 사박 걸어갈 바로 수 있죠. 그렇죠. 1인 시위하기 좋은 거죠. 네. 갔다가 다시 이제 선거대책본으로 돌아갈 수 있고 먼 곳을 가면 교통비가 또 많이 드는 미세먼지 예. 내고 이러니까 그것도 있고. 가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김기식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반박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교수 시절에 네. 외유성 출장을 갔다 이렇게 우상호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물타기 하지 마라. 그 물타기다 그러면서 물이 네가 나오는군요. 물 먹는 하마냐. 예. 우상호 물먹는 후보가 하마 물 먹는 하마 얘기를 이런 얘기를 그때 했죠. 꺼낸 거죠. 예, 전혀 솔직히 맞지 않은 얘기죠. 근데 요새 안철수 후보 한 번씩 보면은 예. 뭐 얘기할 때 마지막에 꼭 그렇게 약간의 유머를 섞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걸 하면서 예. 제 느낌인가요? 약간 성질을 내는 듯한 그건 원래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긴 있어요. 예. 그게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그 정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서울시장 선거 전반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듯 보인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 다 묻히잖아요 지금. 예. 지방자치단체 선거 6월 13일에 있는데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네. 남북회담 있고요. 그다음에 예. 북미 정상회담 있고요. 아마 다 이런 정치적 큰 이벤트들에 묻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정책보다는 원래 정책보다 정책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더 한 것 같죠 요즘에. 자, 이 와중에 또 광화문 광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예. 박원순 시장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는데 출마 선언 전에 금연간 한다고 하네요. 이게 뭐 오늘 내일 뭐 얘기를 하던데 예. 이게 이 광화문 광장을 넓히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3.7배 정도로. 예, 예, 예. 지금에 있는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그 광화문 문 앞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역사 광장까지 넓히고 어. 그 밑으로도 좀 넓히고 해서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대로 다 넓히면 세종문화회관 쪽을 다 이제 도로로 없애는 거죠.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 대사관 앞쪽만 도로를 놔두고 네. 세종문화회관 쪽은 아예 광장을 만드는 거고요. 어. 지금 그리고 그 사직공원 가고 하는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도로 그 위까지 광장을 넓힌다는 거니까 엄청 커지는 건데 우리 고현준 평론가가 아니, 나름대로 네. 도로명도 잘하네요. 아 근데 이게 또 예전에 택시를 잠시 했었어요. 네. 택시도 하셨어요? 안 해본 게 없어. 안 아니 해본 근데 게. 서울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도대체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 예. 도로명 사실 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왕복 10차선인데요. 지금 현재 도로가 예. 6차선으로 주는 네, 거죠. 6차선으로 차선이 이제 차로의 수가 예.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걱정을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 걸어다니는 예.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또 상습 정체 구역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택시 기사분들은 되게 그 걱정하십니다.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 곳인데 이렇게 되면 택시 기사들이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 대체 도로를 뭐 만들든지 지하화한다든지. 만든다고는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종합청사 아래쪽으로 해서 예. 돌아가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도로폭이 굉장히 좁단 말이죠. 예. 그 좁은 곳에 그 많은 교통량이 들어가면 당연히 정체가 생길 텐데 예.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조사해봤다. 예. 봤더니 평균 시속이 1km 저하될 정도다. 그 정도면 예. 엄청 막힙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큰 지장 없다라고 그걸 발표를 일단 언제 했죠. 지점으로 정하자 다른데 우리 고현준 1km는 평론가가 아니겠죠. 교통 전문가예요? 보통 57분 교통정보 뉴스 예. 알려주시겠습니다. 교통방송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 지금 네. TBS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 아. 무슨 이게 예. 뭡니까? 예. 아무튼 뭐 요새 괜찮아요. 저 종편에서도 연락 오고 이게 예. 뭡니까 진짜 지금? 케이블도 예. 연락 오고 네. 괜찮아요 요새. 그래요? 네. 지금 SBS 네. 고위 관계자분들께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야 지금 아마. 듣고 계신데 예. 청취자분들도 예. 어찌됐건 SBS 목동의 뿌리를 받고 다닌다는 얘기죠. 거의 뭐 팽이와 같은 행보 아니겠습니까? 자, 중심을 네. 박아놓고 댕글댕글 돌고 있어요. 교통방송의 5분 대기죠. 고현준 씨와 함께. 아니 사실 지금 목동 얘기를 했는데 예. 광화문과 목동이 다른 게 목동은 이게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이 어. 많잖아요. 그래서 예. 정체구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도로 폭에 비해서. 예. 근데 서울 도심은 그런 도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왕복이고 이렇게 넓은 도로를 갑자기 사실 지금 10차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도로폭을 보면 12차선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광화문 광장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서울시에서 내놓자마자 가장 먼저 그 반박을 한 건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게 그 현 시장의 어떤 홍보 무대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질 테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여러모로 불편이 생기는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시점이 지금 선거 바로 앞두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 시장이 이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글쎄요, 이건 뭐 다들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조금 약간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 본인도 지난 대선 공약집에 보면 비슷한 공약이 있었어요. 예. 네, 이게 그때 서울 미래 발전 프로젝트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역사성 회복, 여기 아까 말씀드린 보행성을 강화하고 역사성을 회복한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뭐 해태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복원한다는 게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까 다르게 그 얘기한다. 얘기는 사실 비판이죠. 걷기 좋은 서울이라는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렇죠.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도요.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했었고요. 서울 네. 도심부터 한강까지 네. 그 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보관들. 그 미군 기지가 이제 그렇죠.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까지 다 공헌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서울 도심부터 한강까지 남산까지 그냥 쭉 걸어오는 맞아요. 거죠. 걸어갈 수 근데 있는, 예.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정도의 문제죠, 사실.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용인할 것이냐, 수용할 그렇죠. 것이냐 그 문제인데 광화문을 광장을 뭐 늘리면서 도로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찬반이 있을 다르죠.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서울의 이 넓은 도로 형태가 걷기 좋은 형태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걷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사실 도로폭이 좀 좁아야 돼요. 일본이나 유럽처럼. 예. 그게 좋지. 왜냐면 가다가 보면 사진 찍기 좋고 이러면 딱 건너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울은 도로가 너무 넓어요. 사실 네. 차량 투어하기 되게 좋은 도로예요. 도시. 그 왜 도시건축 전공한 그 유현준 교수라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현준입니다. 예. 유현준 교수가 얘기하기로는 걷기 좋으려면 3차선을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 도로가. 폭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 이건 뭐 법을 어기는 겁니다만 무단 횡단이 가능한 정도의 폭이어야 예. 사람들이 걸으면서 주변도 살피고 예. 뭐 산책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상점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너무 널찍널찍하다 보면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편한 거지 예. 걸어서 이동하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그 멀다는 얘기하고 거죠. 싶은 거예요. 걷기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삼청동이나
도로폭이 좁고 걷기 정말 풍경 그래서 자체도 아름답고 이런 익선동이 데가 있대도 걷기 많죠. 좋은 서울이라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 구도심을 그렇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건 참 큰 숙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딴 얘기지만 딴 나라 얘기인데 파리는 사실 1900년 그 이전만 해도 광장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파리 가보면은 곳곳이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블럭마다 거의 있죠. 근데 왜 광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봤나 했더니 이 파리가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네. 그 얼마나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자들은 이 시민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 곳에 모아놓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도망가기 쉬운 골목보다는 음. 광장을 많이 만들어 놓자. 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저항을 줄여보자.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충수였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한국에서의 광장, 걷기 좋은 도시 이거는 또 다른 맥락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고현준 평론가가 사실 이 광장 얘기가 나오니까 또 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광분하고 있어요. 빨리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회를 너무 많이 주면은 청취율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치쇼가 올라가겠죠. 예, 정치쇼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2분간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힘들걸요? 자, 어버이날 공휴일로 한다 만다 얘기 있었는데 결국에는 올해는 안 하기로.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이었죠. 작년 딱 1년 전 5월 7일에 어버이날을 효도의 날로 바꾸겠다. 효도의 정부를 다짐한다라면서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예. 이거 다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죠. 그래서 예. 5월 될 때부터 포털 사이트에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이제 4월 9일에 1위가 됐었고 예. 드디어 이제 되나보다라고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다음 날 10일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봐라. 예. 다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많은 분들이. 예. 근데 어제 11일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벌이 부부도 있고 갑자기 정하면 아이들을 누가 돌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은 징검다리 휴일 때 들어간 날을 시기하면 약간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데 네. 이번 5월 8일은 마지막 날 대체 공휴일이 5월 7일이고 다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 내수진작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 이후에 공휴일로 정할지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예요. 2분 지났죠? 이게 힘드네요. 이분 안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안 지났습니다. 안 맞는데. 지났습니다. 이게 정작 그 휴일이 돼서 이게 어버이날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효도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5월 7일까지 연휴가 있는데 5월 8일 붙인다면 네. 그 정작 그 취지가 약간 무색해질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못 찾아갔던 분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못 된다는 거죠. 예, 예. 오히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어머님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 예. 해외로 빠지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맞벌이 부부들 이게 하루라도 더 많이 학교 가길 바라고 그렇죠. 애 맡길 데가 없으니까. 하루라도 더 많이 유치원 어린이집 가길 바라는 이 부모님들에게는 어버이날이 아닌 본능은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젊은 어버이들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의 고충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고은주님 지금 방금 네. 문자 주셨는데 어버이날이 아니라 시댁의 날이 됩니다. 이건 뭐 기사로도 나왔어요. 서울신문 기사 중에도 이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 정부가 이 젊은 그 며느리들의 고충을 모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과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뭐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도 시자 들어가면 시댁은 참 멉니다. 멀어요. 뭐 제 아무리 좋은 명강이라도 휴강을 못 이기잖아요. 이거 아무리 좋은 시댁이라도 예. 안 가는 걸 못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까? 네, 공감하는데 시댁 가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네. 그래도 휴일 지정되는 거를 바라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아쉬울 텐데. 네. 네. 또 이렇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네. 안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점도 있죠. 하지만 그 휴일이 하루 더 생긴다고 해서 네. 뭐 그만큼 뭐 이제 일을 더 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서비스업 뭐해서 그 손님을 좀 맞이해야 되는 뭐 그런 인력이 필요하거나 네. 아니면 생산 라인이 있는 그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 부담이 늘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좀 그렇죠. 네. 또 저는 또 업종의 특성상 또 딱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일 시키는 거 아닌가요?
카톡으로, 집에 카톡 가서 노동? 아니요 집에 가서 하라고 시키진 않고요. 집에 가서 할 수 있게 시킵니다. 그렇죠. 할 수도 있다. 네. 야 독하다. 힘들다. 절대서 일하기 힘들다. 김은정님, 임시 휴일은 생각도 못하는 중소기업은 너무 힘들어요. 맞벌이에 중소기업 다니니 아유. 아이고 애들을 어찌할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은 공무원들이나 예, 학생들, 기업은 알아서 결정하는 건데 공기업, 공기관 뭐 이런 맞습니다. 데나 해당하는 얘기고. 대기업은 대부분 쉬게 하고요. 중소기업들은 사실 재량에 대부분 맡기는 막 건데 습이나 쉽지가 생산시설에 않죠. 있는 예. 곳들은 네. 주문이 있으니까 돌아야 예. 되는 거니까. 정덕진님 부모님들도 애들 오는 거 그다지. 예, 사실 저희 아버지도 애들 올 때 참 좋아하시는데 갈 땐 더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쁨 두 배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 정덕진님 네. 계좌 이체만이 효도입니다. 아. 아이고, 역시 네. 은행이 효도의 창구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 생기자마자 우리 엄마 깔았더라고요. 네. 쉽게 바로, 이체할 수 예, 있어요. 빠른 쉽게 소문 이체할 수 가능하다. 있다. 네. 쉽게 이체할 수 있다면서. 예, 그래요. 근데 임시 공휴일이라는 걸 한번 저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임시 공휴일이라는 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이전 대통령부터 약간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우리 항상 그걸 기대를 합니다. 지금 당장 개천절과 크리스마스가 딱 화요일이거든요. 예. 하고 월요일 또 임시 공휴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징검다리에는 좀 메꿔주는 것처럼. 네. 근데 이게 마치 임시 공휴일이 어떤가 대통령이든 정부의 어떤 그 선물처럼 예. 돼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닌가. 내수진작 효과는 있긴 있었어요. 요 며칠 그렇게 그런가요? 요 얼마 전에 최근에, 또 해봤던 공휴일에 따르면 그것도 뭐 예. 이제 측정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엔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는 내수진작 효과가 과연 있을까? 차라리 예측 가능한 게 훨씬 더 내수진작 효과가 있지 아니 뭐 않을까? 그러자 어디에서는 생각이 인천공항만 미어 터진다라는 얘기가 아, 근데 있죠. 이게 네.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규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임시로 지정하는 게 있고 또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예, 예. 규정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네. 또 아니 언제 쉴 수 임시 있다. 공휴일은 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는 아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예. 근데 둘이 이제 나 우리- 이거 싸운 거 너무 야, 좋다. 예. 3부로 가야지. 알았어요. 미안해. 3부로 가자고. 알았다고요. 이쇼 목요일 3부로 왔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예, 조진주님, 김용민과 고현준 두 분 톰과 제리 같아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 고현준 씨가 쥐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마. 자, 김명수님, 아빠들의 왕수다. 실시간으로 꼭 챙겨 듣는 가장 좋아하는 코너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저 애청자분들에게 저희 누구 친구 아니시죠 이분은? 이분 이제 대법원장 김명수. 그러니까요. 아버지. 예. 전에도 한번 보내시던 것 이게 같은데. 법조계에서 또 좋아하는 네. 방송. 김용옥 선생도 자주 보내세요. 예, 예. 역시 저희는 우리는 다 그렇게 법조계에서 알고 다들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예. 실명으로 변호사님 보내시니까. 덕에 아유, 주목하고 대법원장님이 있네요. 그죠? 예. 바쁘실 텐데, 예, 공사 다 망하실 텐데. 자, 저희가 말이죠. 이 청취자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는 이 꿀팁. 시사연화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꿀팁. 보니까 우리 고현준, 손수호, 우리 정인설 세 분 다 여기저기 방송사, 공공기관 출입을 참 많이 하시는데 뭐 취재 차원에서도 네. 구내 식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각 방송사 구내식당. 그렇죠. 지금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품평을 한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초구청 구내식당은 뷔페식이고 와, 아주 뭐 아, 가성비 구청이? 예. 좋다 이런 지적을 많이 듣고 있어요. 지적입니까? 찬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예. 어유 한마디 잘못하면 뭐 예, 예. 즉달같이 최고야라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무슨 피라냐 떼들 좋은 지적이네요. 아주 자, 좋은 지적이네요. 우리 방송사도 사실 진짜 구내식당 네. 이 사실은 방송사의 하나의 어떤 그런 자랑이기도 한데 SBS도 아주 맛있습니다. SBS가 네. 초창기에는 여기가 단연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지금 뭐 상암으로도 옮기고 막 옮겼잖아요. 예. 예전에 여의도에 모두 있다가 이 SBS가 목동에 와서 자리 잡고 나서 예. 그때 당시 목동은 거의 뭐 신천지 같았죠, 구내식당이. 그 여의도에 MBC, KBS 다 있을 때는 네. 이게 좀 거기는 뭐랄까요, 그 약간 군대밥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과거에. 과거에 예전에 예. KBS는 지금도 있는데요. 네, 폄하하시는 겁니까? 아이 뭐 폄하라기보다 자, 이 SBS가 KBS 좋았다 이겁니다. 분들이- KBS에는 6시 내 고향을 예전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괜찮았다. 네,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는 별로야. 요즘 뭐 이제 방송사 이름을 얘기하면 요즘에 저는 사실 MBC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전 상암 MBC. 예. 근데 여의도 때도 MBC가 제일 맛있었어요. MBC가 간이 세요. 아 그래요? 아 지금도 약간 그렇긴 간이 한데 세. 그래도 저는 MBC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가격도 뭐 저렴하고 그렇군요. 괜찮죠. 저 우리 정인석 기자님은 저도 MBC 맛있는데 SBS가 맛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주더라고요. 아직 드셔보시지 네, 못했고. SBS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SBS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식사당 1,000원씩 올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메뉴가 개선이 됐습니다. 점심 예. 얼마예요? 여기 그냥 밖에서 드시면 5,000원인가요? 6,000원으로 좀 올랐나 그랬어요. MBC 4,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렇죠. 알았어요. 네. 이 지금 저 타방송 고무찬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SBS가 제일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맛있으면 아, 전다 먹어봤어요. 여기서 고무찬양이라고 진짜. 그러니까 되게 네. 큰 죄 지은 것 같아요. 사실 고무찬양 좋다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무찬양을 해도 고무찬양죄로 국가보안법상 처벌받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전복을 위한 그런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SBS 전복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개선을 위한 그 제안이죠. 그렇죠. 네. 예. KBS는 조금 좀 뭐랄까 전통적입니다. 클래식하게. 클래시컬해요. 네. 예. 그렇죠. 뭐 다양한 그런 근데 또 저는 의미가 거기서도 담겨 저 있습니다만. 많이 사줬기 때문에 저는 네. KBS도 좋아합니다. 예. 아 그래서 그런가? 지난번에 KBS 갔는데 아 그래서 전통적이군요. 네. 그 사극 분장하신 분들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야 클래식하다. 네. 네, 그래요. 전통적이네요. 네, 네. 클래식하다는 건 뭐냐면은 조금 뭐 이게 맛이 없다? 아예 뭐 그런 네. 거 아니죠. 아니 싱겁다? 뭐 옛맛 이런 거 하면은 손맛. 손맛 이런 네. 것들이 다 그런 의미. 저도 좋아해요, 전통. 메뉴 구성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구내식당 미식회로 프로그램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게 입맛 돋구는 방송이니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SBS만 사실상 네. 출입하다 보니까 타방송 사정을 까맣게 잊었는데 제가 이제 고현준 씨 같은 그 시절이 있었어요. 무명 때. 네, 무명 때. 그때는 정말 모든 방송을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목사 아들인데 불교 방송. 네, 그 이제 불교 방송도 가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출연 시간이 다르니까 식사 시간 외 시간대도 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각 방송사의 화장실 사정. 이런 근데 것도. 불교 방송은 진짜 사찰 음식이 나옵니까? 아니. 그냥 거기는 일반식 나와요? 구내식당이 있나? 육식이 있어요? 육류? 아니 그 구내식당 얘기 아니라 난 화장실 얘기를 한다. 화장실. 예. 그렇군요. 불교 예. 방송의 화장실. 예. 해우소. 해우소. 그건 모르겠어요. 예. 수세식입니까? 예? 수세식입니까? 수세식이죠. 할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아니 근데 제가 그 지금 식당 얘기했으니까 잠깐 짧게만 하면은 예, 예. 지금 방송사 구내식당만 했잖아요. 예. 전국에 법원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 법원. 법원에도 식당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를 놓쳐서 가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주시기도 하고. 공짜로? 그 지역마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얘기는 저희가 인터넷 방송하면 그때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오늘 네. 먹는 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원 중에서 제일 좋은데 네. 한번 추천하실 만한 데 있어요? 저는 서산지원. 서산, 충남 서산. 네. 저는 뭐 꼭 시설이 좋다 맛이 있다기보다 네. 제가 전날 좀 과음을 해서 예. 좀 초췌한 얼굴로 네. 오후 한 3시쯤에 거기 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 처음 갔어요 그날 예. 몇 년 전에. 그랬더니 그 식당에 계신 분께서 얼굴을 딱 보시더니 전날 술을 마신 것 같다. 예. 그러니 이럴 땐 콩나물 라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끓여주셨습니다. 서산지원에서 아니 네. 꽃게라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산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먹은 콩나물 라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네네.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습니다. 예. 네. 여기도 한번 제가 한번 가서 네. 한번 시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맛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모처럼 구내식당 이야기를 꽃을 피웠는데 가장 활발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했던 표정이 아주 밝아졌어요. 다들. 그 눈빛이 아주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정인설 기자님도 뭐 추천할 만한 관공서 구내식당이 있습니까? 저는 언뜻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네. 송파구청도 괜찮습니다. 송파구청. 국방부 출입도 자주 하시지 않나요? 국방부는 여러 식당이 있습니다. 네. 줄이 너무 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 식당은 왠지 네. 옛날 기억이. 예. 아니 근데 그때 짬밥 과메리아 생각하시면 나올 안 돼요. 것 같아. 거기와는 다르고. 그래요? 줄이 너무 길어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그런 식당 순간 모양. 국방부에 누군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네요. 전국 각지의 그 모든 곳곳에 어떤 지점을 다녀봤을 고현준 평론가. 지점. 예. 아, 저는 그 갑자기 지방 얘기하니까 전 포항 공대. 포항공대. 포항 공대 구내식당 괜찮습니다. 포스코. 예. 포스텍. 포스텍. 예. 예, 왜냐하면 저 포항에 계신 분들은 시내에 계신 분들이 그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하러 그 학교 구내식당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특히 거기 돈가스는 제가 이제 강추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국내뿐 아니라 예. 그 해외를 가더라도 예. 그런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구내 식당을 즐기는데 예. 값도 싸고 어. 그 지역의 문화도 느낄 수 있고 예. 젊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것 매력있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래요. 넘어가래 이제 그만하래. 아니 문자 반응 좋다고 하시면서 넘어가라고 사실 하시네요. 이 이야기 갖고 말이죠. 저희가 이제 사실은 김창렬 씨 시간대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예. 사실 내일 이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언제 앞치마 한번 또, 입고 해야겠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이 이야기로 꽃을 피워보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추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고현준 포스텍 군내 식당 네. 그리고 손수호 대전지법 서산지원 식당 그리고 정인설 송파구청 식당 국방부도 넣어주세요. 국방부까지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 예, 네. 예. 저는 SBS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다음 이슈로 검찰 내의 미투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이 소식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네, 즐거운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무거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후배 검사 그리고 또 검찰 출신의 변호사 이렇게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 김모 검사가 있는데요. 네. 김모 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어.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예.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음. 네, 구속된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따라서 재판은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제 모두 여성이고 네. 또 한 명은 이제 올해 1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했다. 하하. 또 작년 6월에는요 업무상 알게 된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추행했다라고 한 혐의가 드러나서 이번에 예. 처벌을 받게 된 건데 예. 이제 피해자의 뭐 신원 등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죠. 그리고 이 김 검사는 반성한다, 예. 인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최후 진술을 했죠. 현직 부장검사가 이런 문제로 재판에 넘겨져서 판결 받았다는 거. 근데 조사 과정에서 다른 검사한테 조사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직 부장검사가. 네, 예.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이제 모양새가 예. 특이합니다. 예. 검사는 이제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된 거는 징역 8월 그리고 네. 또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지금 합의가 없었다. 이거 굉장히 용서를 받아야 하는군요. 네, 굉장히 예, 중대한 예. 사유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하지만 이 피고인 즉 김모 검사의 가족들의 상처가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내용은 그러면은 앞으로도 모든 이제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 텐데 예. 언제나 이렇게 유리한 그런 양형 요소로 참작해 주겠다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예. 아니면 그렇죠. 검사라서 특별한 거냐? 그런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왜 검찰의 가족만 챙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어요. 예. 네. 근데 사실 양형 이유를 밝히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판사기 때문에요. 예. 판사가 검사를 특별히 챙길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예. 보는 시각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태근 검사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이게 그 김모 검사는 지금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재판을 받으려면 기소가 돼야 됩니다. 음. 기소를 하는 건 검사죠. 예. 검찰입니다. 아. 그런데 이 기소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이 안태근 전 검사를 그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니 뭐 본인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이거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겼어요. 아니 이걸 그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중간 수사 결과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때 문무일 총장 스스로도 뭔가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도 받기 싫고 그렇다고 또 제 식구 감사기 얘기도 듣기 싫고 또 검찰에서 이게 또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뭐랄까 부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외부 기관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맡기겠다 좀 결정해 달라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예. 애청자 한 분도 반성한다고 말만 하면 형이 그렇게 가벼워집니까? 제 식구 감싸기 너무 싫습니다. 사법개혁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또 검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동안의 검찰의 어떤 중립성 문제 또는 수사권, 검찰권 남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도입한 건데요. 네. 이번 안태근 그 전 검사가
첫 번째 사례는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열렸어요. 어. 그래서 이번 달 5일에 예. 이제 기아차 노조의 쟁의 행위가 이 업무방해죄가 아니냐라고 예. 해서 그동안은 여러 그런 것들이 다 처벌받았는데 예.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네. 해서요. 당시에 이제 그때 열린 회의에서 예. 불기소 불기소. 결정이 나와서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예, 예. 이번에는 과연 안태근 점검사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 또 한 번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이건 어떻게 됐어요? 박찬주 육군대장 어찌됐건 그 군 내에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을 하긴 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면직 처리가 된 것이다라고 봤을 때 예. 군 검찰에서 당시 이제 기소돼 가지고 수사를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공관병에 대해서 갑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건 무혐의 처벌이 났고 그때 왜 그 기존에 있던 냉장고 쓰고 자기 마음대로 막 처분하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청탁 금지 뭐 뇌물 이런 것에 혐의가 있어서 예. 현재는 군 영창에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어. 대법원 그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영창이 있지만 이제 민간 법원으로 옮겨라.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보직 해임이 돼 있는 상태로 아, 봐야 민간인이니까. 민간인으로 아. 봐야 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니라. 그렇죠.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으로 이감을 해라라고 돼 있고 그렇다면 지금 군영창에서 살고 있는 지역인 그 수원지법으로 예. 넘어가면 그쪽 구치소로 옮겨가지고 예. 계속 뭐 재판을 받고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공관병 얘기가 나와서 당시에 이제 뭐 갑질이라 가지고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고 작년 9월 30일 날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공관병이 없어졌느냐? 이게 따져 보니까 공관병은 없지만 네. 공관 부사관 그리고 또 군무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사병들을 공관병에서 뺐지만 직업군인들, 뭐 소위 말하는 하사, 중사 이런 분들을 공관병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육군에서는요. 이 선발할 때 조리 시험을 받답니다. 그 요리를 얼마나 하는지, 예, 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부사관들을 공관에다가 이제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해군은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 역할은 달라지지 않았고 공군은 그 대체 인력조차도 뽑지도 않았다. 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건데요. 이건 결국은 공관병이 그냥 뭐- 왜 필요하냐 이거죠. 예. 박찬주 전 대장은 보석으로 석방이 됐죠. 됐어요. 네, 보석으로 석방이 됐고 이제 말씀하신 그 공관병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게 사실 과도기적인 현상이죠. 네. 사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이 군에 온 정말 소중한 인력들을 그렇게 막 쓴 거고요. 근데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렇죠. 아들이고 딸인데. 그걸 이제 막 바로 대체할 인력은 없는 거죠. 사실 그 시설은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거 지금 밝히지 않고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부사관으로 대체했다는 게 문제인 그렇죠. 거죠. 미봉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관리는 해야 되겠으나 이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 민간업체에 위탁해라 네. 뭐 이런 지시를 한 바 있잖아요. 그럼 비용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 과도기이기 때문에 군 내에서 이제 병사들한테 못 맡기니까 직업군인은 부사관들한테 맡기는. 예. 근데 그 부사관들도 원래 자기 보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정당하냐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요. 아니 근데 공관병이 꼭 있어야 합니까? 원래는 없어도 상관없죠. 네. 저는 공관병이 아니었는데도 그 비슷한 일들을 했어요. 그때 가서 가서 뭐 예. 거기서 무슨 그렇죠. 회식을 하거나 이러면 서빙도 하고요. 예. 그 제가 있을 때 대령이 저는 탄약차에 있어서 창장이라고 불렀는데 예, 예. 그 대령 딸이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 그네 밀어주고 뭐 과외도 해주고 네. 뭐 그랬었어요. 그래요? 근데 아니, 그게 난 편하긴 했어. 왜 고현주 씨한테 과외를 맡겼을까? 그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이제 대학생 됐을 텐데 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됐을까요? 모르겠네. 됐을 걸? 뉴스 브리핑을 듣고 있을까요? 정치 쇼를 듣고 있을까요? 대학생 더 됐겠구나. 지금 이제 뭐 시집갈 때 됐겠네요.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오래전 얘기가 갑자기 있어요. 추억이 새록새록. 그렇죠. 20년 전이니까요. 아니에요. 저 군대 늦게 가가지고 지금 그래요? 몇 년 됐냐? 한 예. 13, 14년 됐네요. 예. 최근이네요. 아니, 끝까지 군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잡혀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발버둥을 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학교 다니고 뭐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긴 했는데 예, 예, 뭐 예. 정당하게 다녀왔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자, 농담을 그런 농담을 해요. 예, 청취율 기간이라서. 자, 박오현님. 남편 말 들어보니까 공관병 꿀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꿀보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누구냐가 다른 그렇죠. 거예요. 네, 지휘관이 누굴 만나냐에 격자지면은 따라 달라. 꿀보직일 이번에 수도 있어요. 최대 피해자가 누구라고 하냐면 네.
기존에 공관병이었던 사람들. 과거에. 공관병제가 폐지가 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갔겠냐는 거죠. 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전방에 끌려갔던 보직이 이들도 바뀌었겠죠. 많던 거죠. 예, 맞습니다. 좋은 지휘관 밑에 있었던 그 그렇죠. 공관병이 최대 피해자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공관병 중에서도 예. 정말 공관병이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정식 법적으로는 다른 보직인데 그냥 그렇죠. 그렇게 대부분? 옮겨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마 다른 데로 바로 갔던 그런 공관병들은 원래 그 정식 그 보직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사람들. 네.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 끌려갔다 거기 가서 보면은 각자 자기 보직들은 원래 있거든요. 주특기가. 그렇죠. 그럼 검열 나오면 다 원상복귀 해야 돼요. 아 진짜 저는 또 이제 군대 얘기가 이제 네, 이러면 안 되는군요. 네, 자제해야 되는군요. 드디어 풀렸습니다. 이 물꼬가 터졌어요. 군대에서 가장 괜찮은 식당 어딘가요? 예. 네? 군에서. 일단 부대원이 적을수록 식당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많으면 마셨어요. 많으면. 알겠습니다. 독립중대가 괜찮아요. 다 군에 갔다 왔냐고 물어봐서 네. 예. 네. 뭐 다 다녀오셨죠? 다 갔다 왔죠. 네. 예. 갔다 왔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짧게 갔다 왔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네. 최초의 엘리트. 태초의 공익근무 요원. 그러니까 예. 마지막 방위 지난 다음에 처음 생긴 공익. 그렇죠. 거의 뭐 첫 공익. 그러니까 28개월 공익이 아닌 18개월. 예. 18개. 발음에 신경 쓰네. 예. 네. 그렇습니다. 공익의 역시. 시조군요. 예? 네. 공익근무요원의 시조. 그렇습니다. 근데 이 후임병이 안 들어와요. 후임병이 안 들어오고 17개월쯤 됐을 때 후임병이 왔는데 이 군기를 잡으려고 했더니 군기요? 당신 뭐야? 그렇죠. 예. 공익적으로 살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호대교에서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그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야 이것도 한 10개월 지나니까 네. 가만히 앉아서 귀로만 들어도 저것만 42톤입니다. 바로 이 말하자면 무게가 측정이 됩니다. 달려오는 차의 소리만 들어도. 예. 귀로만. 원래는 이제 그 이 바퀴마다 이 축을 잽니다. 그렇죠. 축을 올려놓고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곱하기 4 이렇게 네. 하는데 근데 뭐 하여튼 10개월 지나면은 귀신이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대단하다. 그때는 저희는 총 대신에 이거 빨간 봉 있지 않습니까? 경광봉. 네, 그래서 네. 경광봉인데 처음에 이제 태초의 공익이다 보니까 네. 군기도 잡고 또 네.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걸로 때렸습니까? 나름대로 제식을 했습니다. 그걸로? 그걸로요? 경광봉으로? 받들어 봉. 봉검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봉검술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 예전에 그 국가대표 팀에도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예. 근데 해외로 이제 나가서 경기하잖아요. 예. 그럼 그 중에 상무팀이 있죠. 상무팀. 예, 상무팀. 네, 상무팀 소속인데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해외 전주훈련 갔는데 숙소에서 넌 신병이니까 보초 서야 된다. 네. 그래서 신문지로 총 모양 말아가지고 정말 불침번을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됩니다. 네, 그래요. 네, 정경호 선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미국 러시아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님. 시리아 들고 한 얘기인데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또 남겼죠. 네. 긴장해라. 미사일 쏠 수 있다. 러시아인들도 긴장해라 하는 건데 이 시리아 문제는 정말 복잡해요. 미러 갈등의 대리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정말 안 좋은 사이.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갈등이기도 하고요. 시아파, 수아파, 이슬람 간의 맞습니다. 갈등이죠. 시아파, 순위파의 근데 순위파의 순위파를 지금 수아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수아 저 정도는 보고 괜찮습니다. 네, 6시 괜찮습니다. 20분 고영준의 뉴스 브리핑 진행자 고영준 씨가 순위파의 순위파를 맹주인 수아파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 간의 대리전이기도 실수만 하고요. 해봐.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다시 군내 식당 얘기할까요? 예. 수아.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 갈등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게 다 시리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한 갈등 속에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 이란 그리고 또 터키도 껴 있어요. 터키까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이 있는데 이 반군이 쿠르드족 계열이거든요. 또 터키에서 쿠르드족 독립이 항상 문제였잖아요. 여기까지 끼어 있어요. 이 복잡한 이 갈등 양상 때문에 문제 해결이 힘들고 지금 자그마치 이 시리아 내전이 몇 예. 년째 됐냐면 거의 한 뭐 십수년째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만 지금 사망한 인원들이 뭐 몇만 명이 된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중동의 화약고가 됐네요. 이게 또 이제 시리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뭘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육자회담으로 또 그대로 투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한반도에도 미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는 게 미국과 중국이 싸운 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니까 다행이고 예.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싸웠다 예. 내지는 뭐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싸웠다 이러면 이게 한반도에 미친 영향이 정말 더 컸겠죠. 그렇죠. 자, 뭐 어떻게 충돌까지 갈까요? 그렇게는 안 하겠죠. 아마도 그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리아 문제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이거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예. 있죠 사실. 근데 이번에 화학 무기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그러니까요. 지금 관건이잖아요. 네. 러시아는 자작극이다. 예. 미국을 비롯한 그런 반군들의 자작극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이걸 두고 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그 물밑에서 또 어떤 협상이나 얘기들이 오가고 있겠죠 지금. 야, 결국은 예.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으니까요. 예. 이 푸틴 스트롱맨 그리고 트럼프 스트롱맨. 예. 양자의 대결. 참 심상치 않은데. 이번에 딱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잖아요. 예. 근데 푸틴 대통령은 전면에 안 나서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외무장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타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 북한 문제는 지금 평화롭게 해결될 것 같거든요. 네. 긴장을 조성해야 될 게 지금 중동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푸틴하고 그렇죠. 트럼프 트럼프하고. 푸틴이라고 브로맨스라고까지 했죠. 예. 근데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가져가기에는 러시아 네. 스캔들이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큰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오히려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번에 그런 트럼프하고 것들이 안 친하다. 맞습니다. 예. 이런 신호를 계속 보여줘야 푸틴과 되고. 안 친하다. 나는 푸틴과 안 친하다. 푸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 푸틴과 안 친하다. 이건 그래도 예. 수화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순위파하고 수화파를 네. 수화파? 종교 통합이네요. 예. 시아파 나쁘지 순위파 않아요. 합해서 얘기한 거겠죠. 그래요? 예. 제가 좀 통합을 좋아해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뭐, 네.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되지. 알았어요. 뭐 사람 이름 헷갈리는 것도 나쁜 거예요. 네. 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인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한동현님, 정인설 기자님 팬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자 이정현님, 이분이 또 저 새누리당 대표 지내신 한동훈. 예. 아빠들의 왕수다답네요. 자꾸 뉴스거리만 하니까 브리핑과 다를 바 네. 없었는데,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과 다를 바 없었는데 사담이 조금씩 섞이니까 꿀잼입니다. 따담. 예, 그렇습니다. 네, 뉴스는 그 아침에 뉴스 브리핑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아침 6시 20분입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예, 수아파.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현준 씨. 네, 수고를 많이 했다고요? 예, 제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손수호 변호사님도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정희석 기자님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여기까지고요. 자, 4부에서 알쓸 경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